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공부하면서 투자하고 있는 빅손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보통 굴삭기 같은 거 만드는 그냥 중장비 회사로만 알고 있는 캐터필러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이 회사가 최근에 2025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와, 시장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거대한 전통기업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어떻게 AI 열풍의 중심에 서게 됐는지 지금부터 아주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와, 여러분 이 숫자부터 한번 보세요. 플러스 12%.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 바로 10월 29일 미국 주식시장이 문을 열기도 전에 캐터필러가 실적을 딱 발표했는데 그 직후에 주가가 이렇게나 폭등해버린 겁니다. 이건 뭐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뭔가가 있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 아니겠어요? 대체 실적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길래 이 난리가 난 걸까요?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했는지 가장 핵심적인 숫자들부터 한번 까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냥 압도적인 어닝 서프라이즈였어요. 월가의 똑똑한 분석가들이 내놨던 예상치를 아주 가뿐하게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요. 바로 답이 나오죠.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가 4달러 52센트 정도 될 거라고 다들 예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예요? 무려 4달러 95센트. 예상을 크게 웃돌았고요. 매출도 마찬가지입니다. 168억 달러를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17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을 그냥 깜짝 놀라게 만들었죠. 특히 이 1,076억 달러라는 매출, 이게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캐터필러 역사상 분기 매출로는 역대 최고 기록이거든요.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해도 무려 10%나 성장한 수치고요. 요즘처럼 경제가 좀 불안한 상황에서 이 정도 성장을 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만큼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강력했다는 거죠. 근데요, 사실에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수주잔고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미 주문은 받았는데 아직 만들어서 보내주지 못한 일감을 뜻해요. 앞으로 처리해야 할 일감이 쌓여 있는 거죠. 근데 그 금액이 무려 398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0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것도 역사상 최대치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캐터필러는 계속 바쁘게 공장을 돌려야 한다는 거고 미래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하늘을 찌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럼 도대체 이 믿기지 않는 성과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우리가 알던 캐터필러가 맞나 싶죠? 바로 여기서 정말 의외의 주인공이 등판합니다. 바로 AI, 인공지능 붐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에너지와 운송 부문이 이번 실적을 거의 혼자서 다 끌고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뭐 말이 필요 없죠. 한눈에 딱 보이실 겁니다. 캐터필러의 전통적인 주력 사업 있잖아요. 건설 부문이 7% 성장했고요. 광산 장비 같은 자원 산업은 2% 성장했어요. 뭐 나쁘지 않죠. 그런데 에너지 및 운송 부문은요. 무려 17%입니다. 17%. 그냥 다른 사업부들을 압도해버렸죠. 자, 그럼 이 에너지 운송 부분 그 안을 더 깊이 들여다볼게요. 뭐가 이렇게 성장을 이끌었을까요? 핵심은 바로 발전 부문입니다. 매출이 무려 31%나 폭증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여러분, AI가 돌아가려면 어마어마한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 데이터 센터를 24시간 안정적으로 돌리려면 비상용 발전기가 필수거든요. 바로 그 대형 엔진 수요가 그냥 터져버린 겁니다. 이건 뭐 제 뇌피셜이 아니고요. 캐터필러의 CEO 조크리드가 실적 발표에서 직접 못을 박았습니다. 생성형 AI와 관련된 데이터 센터 덕분에 수요가 아주 강하다라고 딱 언급했죠. 그러니까 이제 캐터필러를 그냥 굴삭기 파는 회사로만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AI 시대 핵심 인프라를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수혜주로 다시 봐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소식만 있으면 주식 투자가 너무 쉽겠죠. 항상 동전의 양면이 있는 법입니다. 이 화려한 매출 기록 뒤에는 사실 좀 아픈 구석이 숨어 있었어요. 수익성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경고등이 딱 켜져 있더라고요. 바로 관세와 여러 가지 비용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 숫자를 보시면 좀 하실 수도 있어요. 작년 3분기에는 물건 하나 팔아서 19.5%를 남겼는데 올해는 17.3%로 뚝 떨어졌습니다. 2.2%포인트나 하락한 거예요. 물건은 역사상 가장 많이 팔았는데 정작 남는 이익의 비율은 줄어들었다?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찜찜하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아니, 왜 이렇게 이익이 줄었나 원인을 뜯어보니까요. 복합적이었습니다. 일단 물건 만드는 데 드는 제조 비용 자체가 6억 8천만 달러 넘게 늘어난 게 가장 컸고요. 특히 이 비용 안에 수입품에 붙는 관세 부담이 상당했습니다. 거기다가 판매 관리비도 들고 내야 할 세금 부담까지 커지면서 여기저기서 수익성을 갉아먹은 거죠. 특히 이 관세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캐터필러가 올해 관세 때문에 나갈 비용이 최대 17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을 거라고 전망치를 오히려 더 높여 잡았거든요. 이건 회사가 마음대로 컨트롤하기 어려운 외부 변수라서 앞으로도 계속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정리해보면 매출은 역대급으로 잘 나왔는데 이익률은 떨어졌어요? 문제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주가는 왜 12%나 폭등했을까요? 도대체 시장은 이 마이너스 요인보다 뭘 더 좋게 보고 이렇게 환호한 걸까요? 바로 회사가 직접 발표한 앞으로 이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하는 연간 전망, 이 가이던스에 힌트가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맨 위에 있는 매출 전망을 보세요. 원래는 작년보다 소폭 늘어날 것 같다고 했는데 이걸 완만하게 늘어날 거라고 상향 조정한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익률은 좀 안 좋아져도 매출 파이 자체가 훨씬 더 커질 거니까 걱정 마. 이런 자신감을 시장에 보여준 거죠. 결국 월스트리트의 판단은 딱 이거 하나로 정리됩니다. 그래, 지금 당장 관세나 제조 비용 때문에 이익률이 좀 깎이는 거? 그거 다 일시적인 문제야. 그보다 AI 데이터 센터가 이끄는 이 거대한 성장 스토리가 훨씬 더 중요하고 강력해. 바로 이 미래의 가능성에 돈을 건 겁니다. 지금의 비용 문제점은 이 엄청난 수요 앞에서 결국 극복될 거라고 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AI라는 정말 강력한 순풍이 관세라는 만만치 않은 역풍을 이겨내고 이 캐터필러라는 거대한 배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캐터필러의 주가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